진웅이의 머리가 살짝 나오지만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요? 응? 유튜브에 올라가요? 어. 맨날 올라가죠. 변형 문제를 드릴게요. 일단은 그때 2과 안 줬었죠 제가? 1과만 줬죠? 네. 일단은 뒤로 좀. 네. 저는 정답지. 또. 정답지. 오늘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의고사 진도를 나갈 거고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뭐 진도가 엄청 급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차근차근히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평상시에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이제 좀 질문할 거를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정도면 잘 보이죠 앞에? 잘 보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체 없이 그냥 바로 한번 봅시다. 바로. 혹시 내용 좀 봤었니? 모의고사? 네. 학교에서는 지금도 얼마나 나왔어요? 1번 하나씩 끝났어요. 몇 번? 1번 하나씩. 아니 한 명만 해봐도 오디오 1번 하나. 이 하나 있다고 하나? 지금 바로 어떻게 요거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21번 요거? 네. 요거 하나 있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내용부터 한번 바로 가보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 이거요? 그거 맞아. 자 볼게. 맞아. 정확한 정답이었어. 자 그냥 바로 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바로 이제 개념 나오는데요. It's a new and more collaborative way. 그러니까 새롭고 더 협력적인 방식이랍니다. To secure funding for projects. 그래서 프로젝트를 위한 이 펀딩은 이제 자금을 이제 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명사로서 자금을 secure. secure는 이제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확보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이제 협력적인 방법, 새로운 방법 이런 걸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뭐 명칭에서 보면 알겠지만 펀딩은 이제 자금 조달을 말하는 거고 크라우드는 어떤 군중을 말하는 거니까 군중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받는 이제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it can be used 그건 사용될 수 있습니다.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들로요. 그 예시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여기 recasting과 그 다음에 generating 두 개가 and로 병렬 구조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requesting donations 그러니까 그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거죠. for a worthy cause. 여기 cause라는 단어가 원인이 아니라 어떤 명분, 뭐 어떤 대의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의 명분 이런 걸 말해요. 자 그래서 anywhere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치 있는 명분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generating funding이니까 말 그대로 자금을 발생시키는 거겠죠. for project,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요. with the contributors 그러니까 기여자들과 함께인데 어떤 기여자들이냐? Then becoming partners i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이후에 여기서의 then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프로젝트의 그 이후의 파트너가 될 컨트리뷰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여자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자금을 조성하는 것 이런 거와 같은 여러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일 건데 계속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보통 우리가 이런 류의 글을 읽을 때 좀 생소한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전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는 그 주제에 대한 설명문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형식의 설명문으로 나오면 대입 파악으로 낼 때는 제목이나 주제 정도, 특히 제목 정도로밖에 낼 게 없습니다. 주제로 내면 난이도가 좀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in essence, 본질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란 또 계속해서 이제 개념 설명하는 거야. It's a fusion.
퓨전이래요. 퓨전. Social networking and venture capitalism.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과 이제 벤처 자본주의의 퓨전, 융합 형태를 말하는 건데, 자 문장이 또 겁나 길게 나왔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죠. And just the same way. 자 그저 똑같은 방식으로, 자 뭐와 똑같은 거냐? As social networks have rewritten the conventional rules. 자 그러면 그 소셜 네트워크가 이 컨벤셔널 전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규칙을 다시 쓴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뭐에 대해서냐? How people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SNS라는 게 이제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즉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게 재정의가 된 거잖아요. 이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녀석도 in all its variation,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방식의 이 크라우드 펀딩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잠재력이냐? 규칙을 다시 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 과로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이제 펀딩은 어떤 자금 조달을 말하는 거니까 이 자금 조달이라는 거의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다. 마치 이 SNS가 의사소통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뭐에 있어서냐면 How businesses and other projects get funded.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기업과 다른 프로젝트들이 자금을 얻게 되는지 미래에 맞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그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어떤 내가 뭔가 특허를 내고 그다음에 뭐 투자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체를 운영을 했다. 이게 약간 전통적인 방식의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라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그 자금 조달받는 방식, 기존의 방식의 그 틀을 깨는, 그 규칙을 깨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NS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틀에서 벗어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out of frame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out of frame. 이게 이제 틀에서 벗어나는데요. 자, 이 어휘를 알려주는 이유는 이제 보통 우리가 단순 설명문일 때 뭐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이 글의 특성상 어떤 내용 일치에 관련된 거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든 그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든 간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그러니까 뭔가 기존 틀에서 벗어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쓰셨으면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크라우드 펀딩은요 can be viewed. 자, 여기서 이제 view하고 as 나왔는데 이제 원래가 view A as B라는 형태죠. A를 B로 보다. 그러니까 B로 본다라는 거는 이제 B로 여기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필기는 돼 있는데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뭐 consider라던가 그 다음에 뭐 regard라던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생각하다, think of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iew라는 게 보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그냥 단순히 see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표현들이 많을 텐데 조금 의외인 표현 중에 하나가 count라는 단어가 있어요. count는 보통 우리가 count 하면은 뭔가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 중요하다 뭐 이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는데 count A as B 해서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그 고1 그 가저고일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count라는 단어가. 근데 대부분 이게 세다나 중요하다만 알고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그런 문항이어서 이 단어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5단어가 전부 다 뒤에 구조는 똑같습니다. A as B 형태로입니다. 자,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뭐뭐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자, 크라우드 펀딩은 뭐로 여겨질 수 있냐면요. 자, 기업 자금 조달의 민주화로 여겨질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요. 그걸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말로써 좀 전달해 줄게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비유적이고 포괄적으로 얘기했죠. 크라우드 펀딩이 기업 자금 조달의 민주화로 여겨질 수 있대요. 저 민주화라는 말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건지 제가 말로써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자금을 드는데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쓸게요. 사업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경제, 자유 경제 약간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게 좀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업 또는 기업체에 자금을 대는데 관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뭐 기업 자금 조달의 민주화로 여겨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이 내용을요. 영어로 써보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can be involved. 자, 관여할 수 있답니다. 자금을 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자금을 대는 거는 이제 우리가 funding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funding. 사업이나 기업이니까 그냥 business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다 쓰시면.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보자면 instead of restricting capital sourcing and allocation. allocation은 이제 allocate의 이제 명사형이죠. allocate. 뭔 뜻입니까? allocate. 스텝 비출라고. 맞습니다. 할당하다예요. 할당하다. 할당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은 뭐 적정한 양으로 배분을 해주는 걸 할당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자본 조달과 그 다음에 할당이 되겠죠. 이거를 제한하는 것 대신에 자, to a relatively small and fixed minority. 그러니까 비교적 작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소수에다가 자본 조달과 할당을 한정하는 것 대신에 crowdfunding은 empower는 힘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다. 그래서 오형식으로 쓰입니다. 얘한테 소부정사도로 권한을 주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everyone connected to the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 to access니까 접근할 권한을 준다라는 거겠죠. crowdfunding이. 자, 제가 아까 바로 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윗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설명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본 조달에 있어서 민주화라고 했잖아. 민주화라는 게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금을 대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우드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접근하냐? both A and B죠. The collective wisdom, 집단적 지혜, 그리고 the pocket of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들의 포켓몬이니까 그냥 작은 돈이겠죠. 원래 용돈을 말하는 건데. The connect to the internet.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런 모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좀 작은 양의 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둘 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 자, 이 글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 설명밖에 없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이렇고 기본적으로 이렇고 특징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러하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문이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설명문은 우리가 대입학률로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 요지 막 이런 걸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논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약 형태나 이제 제목 형태 또는 뭐 빈칸 형태 요 정도까지는 낼 수는 있어요. 만약 이 글에서 빈칸으로 낸다면 가장 만만한 부분은 당연히 이런 주제나 포괄 문장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첫 문장이 주제문이었는데 이 주제문에서 to secure funding for projects 요 부분 아니면 to secure funding 요 부분 요 정도는 빈칸으로 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빈칸으로 출제하기에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구체적 요약문을 좀 보자면
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랑 SNS와 벤처 캐피탈, 벤처가 이제 그 자본이죠. 이런 게 융합된 것으로서 기업 금융의 민주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새롭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 개념적인 부분 정리한 겁니다. 됐죠? 자, 뭐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 소재가 좀 약간 생소했을 뿐이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개념적인 부분, 아 크라우드 펀딩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2번 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또 바로 보겠습니다. You meet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in your life. 너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삶에서 만나게 된답니다. 자, 첫 문장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아직까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걸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죠. Sometimes you run into. 이 run into라는 게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encounter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me across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come across 이런 게 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고요. 자, 때때로 너는 우연히 만납니다. those who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We're full of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제 우연히 만나고요. And you wonder. 너는 궁금해한답니다. 못하는데요. 궁금해한다고요. 궁금해한다. 자, 뭘 궁금해하냐? If they are from the same planet as you. 자, 그들이 the same A as B 하면은 B와 같은 A라고 해석을 하죠. 즉 너와 같은 행성 출신인지를 궁금해한답니다. 말을 이제 좀 재밌게 썼네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느낀 게 군대였습니다. 네. 가면은 진짜 이제 이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게 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되게 좋게 표현한 거야. 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궁금한 거야. 야, 저 새끼는 진짜 여기 뭐 외계인이야? 여기 지구에서 태어난 거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게 그런 걸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after close look. 자,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한 거죠. 보는 것 후에 you realize 너는 깨닫게 됩니다. 대절 이하를요. They too face challenges and problems. 그들 또한 어떤 힘든 일 그리고 문제들 이런 거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 여기서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는데 와,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에너지가 가득하네. 와, 나랑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이렇게 관심병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람,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기 넘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와, 쟤는 완전 딴 사람 같아, 딴 세계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항상 밝고 무슨 조증 걸린 거 마냥 항상 밝고 막 되게 이렇게 항상 활력이 넘칠 거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들 또한 어떤 힘든 일이나 문제를 겪는다는 거죠. 지웅이가 항상 밝아 보이지만 집에 가서 또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동현이가 막 자기한테 뭐라 했다고 아빠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아, 나 막 오늘 힘들었다. 동현이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랬다. 아, 나 힘들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지, 지웅아? 자, 넘어갈게요. 자, they're under the same amount of pressure and stress as you. 자, 또 나왔습니다. The same 이만큼의 A죠. 그다음에 as B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와 같은 그 양의 이제 그 pressure 압박감과 스트레스 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갔다. 그 상태로 할게요. One word. 자, 하나의 단어가 makes a world of difference. 이제 여기서 make의 difference 나오면은 차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직역하면. 그래서 변화를 가져다 주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make difference. 변화를 가져다 주다. 그런데 여기서 world of니까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니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겠죠. 자, 하나의 단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그게 바로 뭐다? attitude다. 태도다. 여기에 바로 핵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핵심 소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요 전부 다 이 attitude라는 거를 말하기 위한 밑밥이었어요. 이만큼이다. 우리 처음부터 본 게 막 어떤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와 완전 딴 세계 사람 같네. 하지만 그들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고 우리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 그런데 이런 예시들을 말하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바로 attitude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태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태도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하네요. attitude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Is a psychological disposition. 너의 심리학적 기질이랍니다. 즉 뭐냐면은 proactive way인데요. active는 이제 적극적인 건데 pro는 좀 더 앞서 나가는 거니까 주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도적인 방식을 말하는데 personalize. 그러니까 삶에 접근하는 주도적인 방식을 여기에서 attitude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태도란 너의 심리적 기질인데 즉 삶에 접근하는 주도적 방식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태도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is a personal predetermination. 자 determination은 결정인데 pre 붙었으니까 미리 결정하는 거죠. 사전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 사전 결정입니다. 여기에 not to let anything or anyone take control 하고 나와 있는데 사역동사 let 나왔으니까 take 목적격보 보시고 그다음에 manipulate 목적격보 2개. 그래서 둘이 병렬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et은 이제 우리가 뭐뭐 하게 해주다 또는 허락하다라고 쓸 수 있죠. allow로 써도 됩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allow를 써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allow를 쓸 거라면은 당연히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뒤에 부정사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to take로 써야 되는데 얘들아 사실 여기는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도 됩니다. to로 써도 되고요. 자 어쨌든 간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뒷부분 하게 허락하지 않는 사전 결정인데요. 뒷부분이 뭐냐? Take control of your life. 그러니까 너의 삶을 take control over 하면 통제하다예요. 너의 삶을 통제하거나 manipulate your mood니까 너의 기분을 뭔가 조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개인의 사전 결정이래요.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은 즉 태도라는 것은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태도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태도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기분을 조종하게 하지 않는 개인적 사전 결정을 태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 아까 태도라는 게 주도적인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필자가 주도적이라는 거는 뭐야? 내가 직접 뭔가를 한다는 거지 이거의 반대인 수동적으로 내가 뭔가 통제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도란 삶에 접근하는 주도적인 방식이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주도적인에 반대되는 말들이 바로 뭐야? 이런 애들이 반대되는 말 아닐까? 주도적인의 반대는 너의 삶을 통제하고 너의 기분을 조종하고 이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패시브한 것들 아니야? 패시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그렇죠. 이런 건 수동적인 건데 이 수동적인 거를 해주지 않도록 미리 결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태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allow로 썼네요. 그래서 태도가 너로 하여금 뭘 허락해 주냐면 anticipate 기대하고 excuse 용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give도 용서하다. 그 다음에 and forget 잊어버리도록 허락해 준답니다. 그래서 being naive or stupid. naive는 이제 고지식한, stupid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고지식하거나 어리석지 않으면서 기대하고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도록 해준답니다. 이 태도라는 것이가. 자 이어서 it is a personal decision. 태도는 개인적 결심이다. 계속 또 역시나 태도의 정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To stay in control. 자 여기서 이제 이 어떤 통제된 상황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not to lose your temper. temper는 기질입니다. 역시나 어떤 이제 뭐 화를 내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질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돼서 화를 내다라는 뜻이 돼요. 이 lose one's temper가 이 사람이 이제 화를 내다. 그래서 뭔가 좀 이 통제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제 화를 내다 이렇게 되는 건데 not이 붙었으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의 결심 이게 바로 태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어려웠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부터거든요. 태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나왔던 프로액티브야. 프로액티브 주도적이라는 거야.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삶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주도적이야.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내리는 태도의 정의란 삶에 접근하는 주도적인 방식이다. 이런 심리적 기질을 말한다. 이러한 수동적인 걸 하지 않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미리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통제하거나 너의 기분을 조종하거나 하는 각종 요소들이 있을 거야. 그게 어떤 뭐 이제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내가 좀 통제당하지 않도록 미리 나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미리 마음 먹고 들어간다는 거지. 이런 게 바로 뭐야? 태도라는 거야. 태도. 근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면 난 이렇게 나가야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전 결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태도에 대한 예시입니다. 너가 뭐 고지식하거나 어리석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전부 다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해준다는 것도 어찌 보면 주도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이제 또 시점이 바뀌면서 태도라는 거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화내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의 결심이다. 이것도 결국엔 주도적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도적인 거잖아. 내가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이게 뭐야? 사전 결정이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태도는 제공합니다. 안전 통행권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Through all kinds of storms.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폭풍으로 헤쳐나갈 안전 통행권을 제공한답니다.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글에서의 태도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태도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의 태도는 뭔가 내가 좀 주도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쪽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분류하고 이런 쪽의 태도에 좀 더 가깝죠. 이 글에서 바라보는 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또는 긍정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안전하게 그냥 좀 뭔가 이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이제 고난을 이제 대표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하게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말이죠. safe conduct는. 자, 그래서 it helps. 자, 역시나 또 태도는 도와줍니다. 너가 to get up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일어나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그리고 determined to get the most out of a brand new day. 자, 그리고 어떤 새로운 하루를 여기서 get the most out of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get 대신에 우리가 보통 make를 쓰기도 하거든요. make the most of라고 쓰기도 하고 make the most out of라고도 씁니다. 이건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전체가 뭔가를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려 하는 그런 단호한 상태로 네. 그런 단호한 상태로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해준다. 뭐 매일 아침 일어난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상태가 중요한 거죠. 뒤에 나와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지금 happy and determined의 형태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요. 형태를 좀 주의하세요. 형태.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기 앞부분까지만 보면 every morning까지만 보면
태도는 너로 하여금 매일 아침 일어나게 도와준다, 행복하게 일어나게 도와준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이 getup을 수식하는 행복하게니까 happy를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문제로 내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happy를 쓴 이유는 그 아래에 이제 나와 있죠. 뭡니까?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그래서 행복하면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호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분사 구문이 되기 때문에 happy라는 형태가 왔다. 여기서 happy라는 형태가 좀 더 중요합니다. determined보다. 그래서 이거 좀 어법적인 포인트로 잘 봐주시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즉, 너가 긍정적, 주도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매일 아침,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이다. 매일매일이 즐거울 것이다.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whatever happens, good or bad. 자,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the proper attitude, 적절한 태도가 makes a difference, 또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주도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러면은 그 결과 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자, it may not always be easy. 자, 항상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답니다. 투부정사 이하가요. 가주어진 조입니다. To have a positive attitude. 나왔네요. positive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부분부정이죠 이거든요.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별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need to remember,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대절 이하를요. 대생략이고, you can face a kind or cruel world. 자, 너는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절하거나 아니면은 잔인한 세상에 직면할 수 있다랍니다.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해서 your perception and your actions. 그러니까 너의 인식과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친절하거나 잔인한 세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친절하거나 잔인한 세상에 직면을 할 수가 있대요. 너의 인식과 액션에 따라서. 즉 쉽게 말하면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사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친절해질 수도 있고 잔인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라. 즉 너가 좀 이렇게 친절한 세상을 만나고 싶다면 주도적인 애티튜드를 가져라 라고 이 필자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마지막 문장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했는데 한 개인의 적절한 태도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가 마주치는 세계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국엔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이에요. 또는 주도적인 또는 능동적인 뭐 전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긍정적인, 주도적인, 능동적인 이런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 구조를 간단히 보자면 태도의 정의, 요지, 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이제 이 요약문이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내용 봅시다. 너무 빨리 와? 아닌가? 괜찮아요? 네. 사진 괜찮아? 알았어요.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23번도 뭐 또 이게 뭐 이렇게 세 개의 얘기가 뭐가 나왔네. 한번 보죠. 우리의 세계는 오늘날 is comparatively harmless. 무해하답니다. 비교적. 자, 첫 문장부터 뭔가 이 오늘날 그 우리의 세계가 무해하다라고 했는데 이 무해하다라는 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무해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We don't have to be careful. 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없답니다.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요. 뭐를? 대절 이하를요. That a tiger is behind us. 그러니까 호랑이가 우리 뒤에 있는지를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 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의 세계가 무해하다는 건 어떤 좀 신체적인 또는 생존에 있어서를 말하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니네가 길 지나가다가 오씨 호랑이가 내 뒤통수 갈기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안전, 그러니까 진짜 생존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유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게 있네요.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starving. 우리는 굶주림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자가 우리를 덮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굶주림을 걱정한다거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엔 생존이죠. 생존, survival. 서바이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 즉 생존의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비교적 무해하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비교적이라 말한 건 그 비교 대상은 옛날 과거지 않을까? 과거. 옛날에 이제 그 수렵 체질인 시절 뭐 이런 때랑 비교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면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날의 위험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이나 다이어벳, 당뇨병이에요. 근데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사실 우리 예전 선사시대 막 이럴 때 우리 수렵체질이 우가우가 막 이런 사람들이 겪던 사실 그런 쪽과는 조금 다른 종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To be clear, 자, 좀 더 분명하게 하자면 we have a Stone Age brain. 우리는 스톤 에이지의 뇌를 가지고 있대요. 즉 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뇌냐? That lives in a modern world.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 사는 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뇌는 이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이제 수천 년이 아니죠. 뭐 수십억 년, 아니 수십억 년은 아니구나. 미안하다. 수십억 년은 지구고 미안. 어쨌든 이게 수만 년에 걸쳐 내려온 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했겠지만, 근데 이 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는 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다만 이게 현대 버전으로 옮겨졌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Because of this, 자 이것 때문에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들이 are considered a threat, 위협으로 간주된답니다. By our brains, 우리의 뇌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야. 우리의 뇌가 그냥 고대 시절 옛날부터 이제 그래 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뇌에 의해서 위협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Although they are harmless to our survival. 여기 나와 있네, survival. 그렇죠? 우리의 생존에 그것들이 무해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것들은 이제 many situations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땠냐? 옛날에는 진짜 막 사냥 나가고 막 이래야 돼. 막 사냥 나갔을 때 진짜 그냥 잡아먹혀. 이런 거는 진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좀 이제 해로운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오늘날에 뭐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자한테 물려주거나 막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자, in the past, 과거에는요, danger,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바로 we either had to flee or fight였답니다. 즉 우리가 도망쳐야 했거나 아니면 싸워야 했다. 이거를 의미했대요. 이게 이제 위험이었다는 거야. 어떤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맞닥뜨렸어. 우리가 이제 가다가 호랑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 하나 해야지 뭐. 호랑이한테 튀거나 아니면은 호랑이랑 맞짱 뜨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됐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위험의 정의였다는 거죠. 예전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진 않겠죠. 오늘날은 피하거나 맞서거나 뭐 이게 아니잖아요. If you have an appointment, 자 만약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다면요. 하지만 are stuck in a traffic jam. 하지만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면, 즉 약속이 있는데 뭔가 이제 이 차가 좀 꽉 막혀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 that doesn't really threaten our lives. 그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위협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약속 시간에 뭐 늦었어. 예를 들어서 뭐 연우랑 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쌤이 한 1시간 늦었어. 그럼 연우가 날 죽일 거야?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럴 수도 있나?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어쨌든가.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진짜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잘 기억해봐. 우리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실제로는 이게 우리의 진짜 삶에 생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석기시대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막 두근두근 거려. 내가 막 늦었는데 아씨 뒤지겠다 연우야. 어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차는 막 막히고 막 마음 답답하고 막 심장이 막 뛰어. 두근두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However, our brain considers this a danger. 이렇게 된다.
우리의 뇌는 이걸 위험으로 간주한다. 위험한 걸. 아, 나 뒤졌다 이러면서. 만약에 뭐 하준이가 막 지각했어. 내가 막 말했어. 너네 1분이라도 지각하면 나한테 뒤져.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얘기했어. 근데 하준이가 막 50분 지각했어. 오는데 막 두근두근한 거야. 차 막 막히고. 근데 이거를 내가 그렇다고 널 진짜 죽이겠냐 나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진짜 그 우리가 옛날 석기 시대에 이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위험과 동등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동등하게. 그러니까 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위험의 종류를 좀 달리 여기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That's the point. 그게 바로 핵심이란 거야. There's no danger. 자, 위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건 생존에 대한 위험을 말하는 거겠죠. 생존에 대한 위험은 없지만 but our brain rates it as such. 우리의 뇌는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평가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건 뭐야? 위험으로서 평가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뭐다? 어떤 위험? 생존에 대한 위험. 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구나 라고 평가한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지. 만약 우리가 have an unpleasant conversation, 그러니까 뭔가 좀 불쾌한 대화를 나눈다면요, 우리의 파트너랑 it does not threaten. 그게 위협하진 않겠죠, 우리의 목숨을요. 이게 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가 막 뭐 예를 들어서 안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오셔갖고 짧게 말할게. 원장님이 오셔갖고 소리를 막 쳐, 야! 하면서 막 소리 쳐.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녹화 넘어갈게요. 편집점. 자,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진 않고요. We do not have to flee or fight.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피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The danger, 그 위험은 is an illusion, 그죠? 착각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의 스톤에이지 브레인이 석기 시대의 뇌가 sees a mortal danger that is not there. 그러니까 그곳엔 존재하지 않는 치명적 위험을 본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어떤 위험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실제로 생존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의 그런 약간 그 석기 시대부터 내려온 그 이제 인류 유전자 그런 DNA가 우리의 뇌가 석기 시대의 뇌가 이제 바로 그것을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때와 비슷한 이런 이제 위협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문을 좀 보자면, 자, 오늘날 우리의 세계가 비교적 이거 말이 잘못 나왔는데 무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무해한 거죠. 무해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또 제대로 나왔네. 뭐지? 그러니까 유해하지 않은 거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석기 시대에는 무해하지 않은 많은 상황들 위협 아니지 무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무해함이죠. 무해함. 이것도 잘못 나왔네. 뭐야 영어는 또 맞아. 뭐지? 유해를 다 무해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유해가 돼야 되잖아. 유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해하지 않은 상황을 이제 저기 위협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즉 무해한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의외로 헷갈려서 낼 수도 있을 거다. harmful이랑 harmless 막 헷갈리게 되고 의외로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harmful, harmless 헷갈리게 해서. 됐죠? 자, 핵심 문장 주제 두 가지 나왔는데 바로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없지만 뇌는 그렇게 여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위험이 없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생존에 대한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생존에 직접적인 위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석기시대 뇌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을 본답니다. 여기서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이란 건 뭐냐면 석기시대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막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나 얘 만나면 뒤졌다 이런 게 석기시대에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막 차 막히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 그 당시에는 없었어. 근데 우리가 석기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가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던 위험을 석기시대의 뇌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됐죠? 자, 다음 24번 볼 건데요.
24번까지 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지 아니면 지금 쉬는 시간 가질지 우리 토론을 좀 해봅시다. 자, 얘기 없으면 가위바위보 할게요. 자, 연우랑 나랑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기면은 수업, 너가 이기면 지금 쉬는 시간. 지금 쉬어요. 쉬워. 내가 이기면 이것까지 할 거야. 너가 이기면 쉴 거야. 이거 하면 끝나는 거야. 어? 이거 하면 수업이 끝나. 왜 수업이 끝나? 3시 반까지예요 저희. 3시까지 아니에요? 3시 반까지. 야 2시 시작했는데 왜 3시에 끝나? 3시 반까지구나. 응. 아. 자, 가위바위보. 자, 봅시다. 그러면은 10분 또 다른 중 하는 거죠? 아, 당연히 그럼 노냐? 놀아? 자,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좀 구성이 조금 뭐랄까 안 좋아요.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좀 순서나 아니면은 빈칸 쪽이나 이런 걸로 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서, 삽입, 빈칸. 근데 이제 순서 쪽으로 문제를 낸다면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5, 6, 7. 아 충분하네요. 순서 문제를 내려면 최소 7문장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순서로 내기에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삽입으로 낼 수도 있고요. 자 일단 한번 문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요.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오는 문장이 있거든요. 참고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There has been a general belief. 자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대. 대절 이하는 Sport is a way of reducing violence. 그러니까 스포츠가 이제 그 폭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너네가 이제 그 여기서 수업을 뭐 정규 수업 때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이제 구조독해 패턴 중에 통념이 나오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패턴이 있어요. 통념과 반박.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통념이란. 자, 일반적인 생각을 먼저 제시하면은 실제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general belief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했죠. 이게 뭐야? 통념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일반적인 통념 반박 패턴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일반적인 믿음 뭐 이런 표현 아니면은 요즘에는 약간 어떤 게 대세냐면은 미스라는 단어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는 미스는 이 미스를 또 신화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이렇게 초딩처럼 이거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간 대절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이 대절 내용이라는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의 반대가 주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스라는 것도 비슷하겠죠. 대절이야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대절이야가 잘못된 거구나. 말 그대로 대절이야의 반대가 주제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조금 쉽게 여러분이 글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가보자고. 물론 얘들아 이 지금 첫 문장은 일반적 통념 반박과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 일반적인 믿음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패턴과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글을 빨리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스포츠가 폭력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진짜 스포츠가 폭력을 감소시킬까? 아니 오히려 스포츠가 폭력성을 증가시키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좀 더 글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예시가 나오는데요. 인류학자의 리차드 어쩌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test this notion, notion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테스트한답니다. In a classic study of the relationship.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그런 고전적인 연구에서요. 스포츠와 그냥 폭력이라는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연구를 했나봐요. 고전적으로.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자면 조금 기니까 잘 따라오세요. 일단 처음에 focusing on 하면서 ing로 시작하고 있는데 위에 써놨다시피 분사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 문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warfare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에 집중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what he calls combative sport. 그러니까 그가 전투적인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전투적인 스포츠가 뭐냐? 바로 그런 스포츠인데 어떤 스포츠냐면요. 뭐를 포함해서냐? actual body contact.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실질적인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거겠죠. between opponents, 상대방끼리. 아니면은 simulated warfare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뭐냐? 아씨 말이 안 떠오르냐? 그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이 우리말로 왜 안 떠오르냐? 그 이제 모의. 아 그래 모의. 미안하다. 이 모의 아니고 닭이 먹는 거. 모의. 그러니까 그 모의 전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모의 전투 같은 거를 이제 포함하는 그러한 스포츠 이런 걸 이제 combative sports라고 즉 전투적인 스포츠라고 이 사람이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전투적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는 이제 가설을 세웠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좀 이해해 보자면 앞에서 뭐라고 했어? 저 리차드라는 아저씨가 그 스포츠와 폭력성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잖아요. 스포츠와 폭력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계성을 알아보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폭력성이라는 거를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좀 적절하게 믹스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를 이제 전투적 스포츠를 한 거예요. 이제 전투적 스포츠. 이 전투적 스포츠라고 부르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결과 그가 이제 가설을 하나 세운 거예요. 대절이야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이 구절이 여기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네요. 바이오던스까지입니다. 바로 맞춰드리죠. 자, 스포츠가 alternative to violence, 즉 폭력성에 대한 대안책이라고 됐어요? 즉 스포츠를 함으로써 폭력성을 대체할 수 있다면이라는 거니까 이 구절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스포츠를 하면 폭력성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폭력성으로 표출될 수 있는 거를 스포츠로 대신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스포츠라면 폭력성이 낮아진다 이런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은 would expect 기대할 수 있답니다. 예상할 수 있답니다. 뭐를요? To find an inverse correlation. inverse correlation이 역상관관계라는 건데요. 이건 거꾸로 상관관계죠. 역상관관계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반비례 관계라 생각하면 돼요. 반비례 관계. 됐어? 그럼 어떤 사람은 역의 상관관계를 찾을 것을 기대한다고 가설을 세운답니다. 이 사람은. 뭐 사이의 반비례 관계냐면요. The popularity of combative sports. 그러니까 전투적인 스포츠의 인기와 and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warfare. 그러니까 그 전투적인 스포츠의 어떤 빈도 그리고 강도 이런 것 사이. 자, 되게 길었는데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다시 봐봐. 자, 그 전투적인 스포츠라고 부르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하나의 가설을 세웠어. 자, 만약에 스포츠가 폭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전투적인 스포츠의 인기 그리고 전투의 빈도, 뭐 강도 이런 것 사이에 반비례 관계를 찾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야. 오케이? 즉 무슨 말이냐? 정리하자면 이 스포츠가 폭력을 대신한다.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스포츠가 폭력성을 대신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만약 이렇게 가설을 세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구나. 반비례 관계. 오케이?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거는 스포츠를 많이 할수록 폭력성은 떨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스포츠 하는 사람이 이제 스포츠를 많이 하면은 폭력성이 떨어지는구나. 됐어? 그래서 역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겁니다. 가설. 그러면 이 가설의 내용은 첫 문장에 나왔던 것과 어찌 보면 일치하죠. 맞아? 첫 문장이 뭔데? 스포츠는 폭력성을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스포츠는 폭력성을 줄여준다. 스포츠를 하면 폭력성이 줄어든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이런 가설을 세웠대. 근데 우리는 이제 의심해야 돼.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첫 문장이 사실상 주제가 되는 거야. 그냥. 첫 문장이 주제야. 근데 내용이 반전돼. 만약에 통념이 나왔으니까 그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와버려. 그러면 당연히 그 반박하는 부분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In other words는 뭐냐면 이 윗문장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부연 설명을 달아준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비주동 나와 있죠?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생략이고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생략입니다. 비동사 생략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전투적인 스포츠 예를 들어 뭐 축구라든가 복싱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은 게 더 많이 있을수록 즉 이런 전투적인 스포츠의 종류가 많고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면 폭력성이 낮아진다는 내용 나와야겠지? 그래서 the less likely warfare 그래서 이제 전투가 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 내기도 좋냐면요 어휘 흐름상 어색류 추론으로 내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 유형 마냥 1, 2, 3, 4, 5 해갖고 다음 중 글의 흐름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어휘에다가 밑줄을 쳐놓는 거죠. 5개. 이제 보통은 내신 유형은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흐름상 어색해서 문장 단위로 잘 안 내요. 보통 세원구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이 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잘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어휘 밑줄 5개 쳐놓고 유의어나 반의어를 활용해서 이제 흐름상 어색률을 내죠. 내기에 괜찮은 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여기에 less를 써야 될지 more를 써야 될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연결되는 요 다시 말해서 부분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less, more 써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어휘 추론으로 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반의어 관계 이제 less 쓰래 more 쓰래 이런 문제로요. 자 일단 넘어가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however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좀만 내리자. 자 보시면요, Human Relations Area Files를 이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Sample of 20 Societies. 그래서 20개의 사회의 샘플을 사용하면서 자 아까 전에 이 사람이 가설을 세운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가설일 뿐이야.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샘플을 한번 사용해 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가설을 실험해 본 거고요. 그리고 발견한답니다. 뭐를요? Significant relationship.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중요한 관련성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관련성이냐? 그 전투적 스포츠와 폭력성 간의 관계를 이제 드디어 알게 된답니다. 근데 뒷내용을 보면 but 나왔고 not 나왔는데 이거 not a verbi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쓴 거예요, 그냥. but 지금 direct one이라고 나왔는데 직접적인 것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one이 가리키는 건 관계,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했다는 거야. 뭐가 아니라 inverse correlation of his hypothesis. 그래서 그의 가설의 역상관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비례 관계를 발견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반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되니? 자, 이 사람이 가설을 세웠어. 스포츠를 많이 하면 폭력성이 줄어들 거다. 이 내용은 뭐야? 가설이야, 가설. 가설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뭔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 실험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표본을 짜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즉 비례관계라는 거야. 비례관계라는 건 뭐야? 한마디로 스포츠를 많이 하면 오히려 뭐야? 폭력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야. 이게 가설이 아니라 실제 결과라는 거죠. 실제 결과.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만 보자면은 통념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셈이긴 하네요.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역상관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상관관계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져야겠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자, 이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은 더비주동 또 나왔어요. 자, the pervasive and popular combat sports are in society. 그러니까 그 전투적 스포츠가 사회에서 더 만연해 있고 더 인기가 있을수록 the more likely 여기도 더 more 나왔고 더 more 나왔습니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사회가 is to engage in war 그러니까 전쟁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즉 폭력성이 높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은 여기에서 더 more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또 역시나 알 수 있는 거겠죠. So 그래서 자 어떤 이 사람이 분명한 결론을 이제 도출해내는데 어떤 결론이냐 대절 이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야. 즉 미괄식 구조로 나온 거죠. 첫 문장은 주제가 아니었어. 왜? 스포츠를 많이 할수록 폭력성이 낮아진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실제로는 비례관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주제라고 하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주제문이라고 하기 좀 어렵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총 정리하는 마지막 문장. 이 부분이 바로 주제문이 된다. 주제가 보통 이렇게 미괄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제일 좋아하는 이제 유형은 빈칸이에요. 빈칸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내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어휘 추론으로 내도 나쁘진 않아요. 이 글은. 왜냐면 뭔가 명백하게 뭔가 이렇게 단서를 줘서 반전되는 거를 보여주는 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in fact 사실은 그게 아니야. however 그러나 그게 아니야.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런 연결사 표현 뭐 이런 게 없잖아. 이런 게 없이 지금 내용이 반전이 됐고요. 물론 not이라는 표현은 나왔지만 not A, B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중간에 단서 없이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휘 추론류로 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어쨌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낸지 한번 볼게요. 자, 전투적인 스포츠는요 전쟁에 대한 즉 폭력성에 대한 대체물이 아니라고. But rather 오히려 are reflections of the same aggressive impulses. 그러니까 그 똑같은 공격적 충동의 반영이라는 거죠. 뭐가? 전투적인 스포츠가요. Human society에서 인간 사회에서. 즉 전투적인 스포츠는 이걸 한다고 해서 폭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그냥 공격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 본성을 그냥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서도 낼 수 있는 게 어휘로 내기에 좋은 거는 aggressive 뭐 이런 단어 내면 좋겠죠. 이런 형용사.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빈칸으로 낼 수도 있다 했는데 빈칸으로 낸다면 당연히 요 but 이하